안녕하세요. 예, 어제 뵌 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제도 오시고 오늘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한 3분의 1 정도는. 어제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왔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 3시간 있으면서 두 개가 단어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그 촉매제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또 하나는 공기,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제가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여러분들 이제 오셨는데 어제 저희가 12년 동안 지금 214개 단체가 참여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 중에 5개 단체를 모셔가지고 토크쇼를 했는데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생각났는데 인큐베이팅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할 때 어제는 제가 다른 걸 했는데 이미 또 들으실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완전히 바꿨어요. 이 의미를 어제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첫째는 뭐냐면은 이게 촉매제구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각 단체들에 다 이제 뭔가 이 좋은 그 가치들 각자 지향하는 그 분야별 가치들을 위해서 이제 그 진심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 결과물로 이어지고 임팩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진심이 인큐와 만나면은 그것이 임팩트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큐베이팅이 바로 그러한 것을 화학적 변화를 시켜가지고 또 그걸 촉진시키는 이런 촉매 역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인큐베이팅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단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단체는 바로 인큐베이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큐베이팅이 당신의 단체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5자로 하라 그랬더니 혹시 참가하신 분들 뭐였죠? 5단어로 너는 내 운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전후가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우리 기관에 모든 게 바뀌었다. 우선 성격이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 활동가들이 소수가 모여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이제 활동가 조직이었는데 재정도 6천만 원 가지고 연간 운영하는 이런 작은 이런 규모였는데 10년 사이에 인큐베이팅 이후에 10년 사이에 지금은 연간 3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기관의 성격도 이런 단순한 어떤 활동가 조직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이제 전문화된 프로페셔널 조직으로 기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10년 사이에 바뀐 게 그 출발점이 바로 인큐베이팅이었다. 그 촉매제가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그 다음 해에 코이카의 우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단년도 사업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돼서 단년도 사업을 2번 하니까 10년이 됐잖아요. 그렇게 10년 정도 흐르니까 그 기관이 그렇게 커가지고 그래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과 후는 바로 이 완전히 다른 이런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촉매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이 사실 인큐베이팅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년 동안에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과 사업의 어떤 수행 이걸 넘어서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 조직의 역량, 조직에서 필요한 어떤 모금을 한다든지 또는 회계라든지 뭐 재무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전문가들 컨설팅을 다 여기서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 발굴을 위해서 해외 현장 조사도 나가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베네핏이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이 왜 그러면은 이런 것을 참여하지 않고 또는 참여를 고민할까? 이걸 바로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지난 200여 단체가 12년 동안 한 그 결과들을 보면은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가 공기인데 이게 너무 이게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료로 제 교육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 밸류를 오히려 이제 반대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웬만한 거면은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데 공기처럼 정말로 좋은 거 소중한 것은 무료거든요. 돈을 우리 공기 마시는데 돈 안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바로 이 공기와 같은 역할을 또 했구나라는 생각이 지난 우리 10여 년 동안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단체는 보니까 3번을 참여를 했더라고요. 어제 그 5개 나온 단체 중에 한 번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3번을 참여한 이유는 인큐베이팅이 매년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또 계속 고민하고 해가지고 또 새롭게 맞춰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도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번을 와도 계속 배우는 게 다르니까 계속 조직 역량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달라진 조직으로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서 또 한 분은 또 한 단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큐베이팅에 아버지가 코이카라면 어머니가 KCOC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외교부 산하에 이제 코이카라는 그 정부기관이 있고 이 정부기관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우리 민간에 또 KCOC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140여 개 NGO 그리고 또 그 440만 명이 그 140여 개 NGO를 우리 후원해서 하잖아요. 440만 명. 그리고 또 거기에 10,000명 정도의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우리 NGO를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국내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400만 명이 넘는 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간 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정부와 민간 이 두 기둥이 굉장히 그 지난 10여 년 동안 잘 조화를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큐가 있어서 뭐라기보다도 이 프로그램 자체보다도 그러한 그 프로그램 뒤에 숨어 있는 이런 그 노하우라 그럴까? 이런 그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의 프로그램이나 또는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도 하다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이 두 기관이 이제 정부와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는 이게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가 아니고 정말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뭔가 얻어가고 도움이 되는 것을 밤새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 고민을 박현정 부장님이 10년 내내 하신 거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정부기관은 1, 2년마다 또 인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가 돼서 사람이 되는데 우리 민간에서 박현정 부장님 같은 분은 10년 내내 그 고민만 하면서 살고 이걸 어떻게 더 잘 만들까? 단체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 들인 시간을 아깝지 않게 정말로 와가지고 너무 많은 걸 배워갔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이제 소개도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공기라는 것을 한번 그 단어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설명회 그 코이카를 대표해서 우리 전혜랑 대리님 나오시고 또 우리 지난 10년 동안 그 어머니로서 이 프로그램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여러분들에게 또 소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인규의 아버지 포이카에서 오늘 나오게 된 시사협력사업팀의 전혜랑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민간인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도 NGO들과 더 잘 협업하기 위해서이고 중심적으로는 저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 더 좋은 플레이어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 목표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참가하고 해나갈 수 있을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우선 코이카와 코이카의 시민사회 협력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 사업의 주요 실적과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프로그램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을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이카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우리나라에서 공적 개발 원조를 시행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지금 전 세계 51개 사무소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51개국에서 무엇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 저희의 미션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포용과 상생의 개발 협력으로 인구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기관이나 개인적인 미션과도 일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코이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냐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8가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왼쪽에 보이는 국별협력 사업입니다. 각 그 개도국 정부가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해줌으로써 채워지지 않는 공백들이 있잖아요. 저희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공백들을 나머지 사업들이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협력하는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전지구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 거기 이제 물자라든지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및 긴급 보호 활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연수사업 또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해서 저희의 그 선진국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는 국제기구 협력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질병기금 퇴치 사업도 기금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도 공사단이나 YP 코디 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인력을 저희가 필요한 곳에 파견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개발협력 인재로서 커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 양성 사업 또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시민사회 협력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중장기 경영 목표를 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미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비전, 저희 기관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조금 더 선도적 개발 협력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더 이상 개발 협력 분야에서 팔로워가 아닌 조금 더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뭔가를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핵심 가치 5P라고 하는데요. 사랑, 평화, 번영, 환경, 파트너십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 방향 및 전략 목표를 보시면 SDG 달성 촉진을 해서 공여기관 중 8위가 되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증진해서 저희가 정부가 지원하는 돈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재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누적해서 12억 불, 약 지금으로서는 약 1조 5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성해서 생태계를 더 넓히겠다라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개발 협력 인재를 누적 12만 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ESG 혁신 경영 보도화를 통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그런 기반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 전략 과제를 그 아래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2.3번 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이런 생태계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데 코이카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 및 추진 방향도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꽤 오랫동안 변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NGO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영리 기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시민사회 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여러분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이 뭔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 CSO라고 하죠. 그런 단체들과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개도국 지역 주민의 인간 기본 생활 욕구를 충족하고 조금 더 최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그 마을의 개발, 자립적 발전 등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단에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참여자들을 참여시키고 육성을 하고 성장을 시킨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그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진입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교육, 보건, 노건축 개발 4분야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만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반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성과관리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라고 하는 이제 정부, 공공단체, 민간단체가 다 협력해서 하고 있는 협의체가 있는데요. 이 협의체에서도 개발협력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정책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럼 어떤 국가를 지원하고 있냐? OECD 다크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라면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 방식은 매칭 비율 포이카가 8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파트너 기관분들이 이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오셔서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소재 기관이라든지 장애 당사자 기관 혹은 그 사업이 장애 목적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으시게 되거나 컨소시엄 내에 중소형 기관이 포함될 경우에는 분담금 비율을 9대 1까지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인큐베이팅에 참여를 하셨던 기관도 있고 앞으로 참여하실 기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중소형 기관에 포함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분담금 비율이 9대 1로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잘 어필하시고 파트너를 찾는 이런 네트워킹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야별로 또 개요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분야별 개요를 보시면은 어떤 사업이 시민사회 협력 사업에 해당되나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도국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개도국의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 교육 사업, 혹은 지역사회 보건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보건 분야 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도 있지만요. 어떤 사업이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농림수산이라고도 하고 사회적 연대 경제라고도 하고 이런 다양한 주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농어촌 개발이라고 주제를 변경했고요. 이런 농어촌 개발은 농림수산업이라든지 농촌 어촌의 개발 그리고 농촌 어촌의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 증대라든지 자연 보전이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농어촌 개발 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분야가 있는데요. 다분야는 젠더 사업, 성평등 사업이 있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로 장애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NGO들도 대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도 다분야 사업에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진입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이카가 연 3억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형 사업은 2년짜리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최대 3회까지, 3단계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총 6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 3억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지금 3억짜리 사업으로 굴릴 규모가 아닌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최대 지원 규모이지 뭐 1억짜리 사업도 있고 2억짜리 사업도 있고 3억짜리 사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진입형 사업이라든지 저희 코이카에서 수행하는 뭐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이런 다른 민관협력 사업을 한번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연 최대 7억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것은 3년입니다. 사업 기간이 진입형보다는 1년 더 3년짜리 사업을 제안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것 또한 최대 3회까지 해서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전략형 사업이 있는데요. 연 20억까지 코이카 분담금을 지급을 해드릴 수 있고 전략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3년 하면 총 15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변화를 기대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전략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런칭이 이제 한 4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 1기 사업 수행 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 자격은 아래와 같고요. 전략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 자격이 까다로운데 많은 NGO 분들이 이제 목표를 전략형 사업을 하는 기관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달려주시는 기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각 기관, 각 사업에 맞는 분야를 잘 선택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코이카에서 지금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주요 성과, 추진 실적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현재 130개의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혜자 수도 당연히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은 유형별로 지금 인큐베이팅 올해 이제 끝나고 내년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요.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파트너가 20개, 그리고 아카데미 쪽 파트너가 12개 이렇게 해서 32개의 기관이 인큐베이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입형 사업 26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형이 제일 많은데요. 조금 하나 아쉽게 99개의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100개가 넘어갈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 99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형 사업을 5개 추진하고 있고 다크 정책형 사업은 지금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지역별 사업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이 가장 많습니다. 보건 37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등교육, 교육, 초등교육 다 합쳐서 교육 분야의 사업을 30개 수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 사업은 29개이고 다분야가 34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좋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NGO들이 저희 사업을 수행하시고 계십니다. 아시아에서 70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50개, 중남미에서 7개, 유라시아 중동 지역, 우즈벡이나 키르기스탄 이런 국가에서 3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편중되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아시아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아프리카가 가장 NGO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채취약한 국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약간 저희 NGO 사업은 조금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위로만 따지면은 저희 코이카 전체의 지원 순위와 비슷합니다. 코이카도 전체적으로 아시아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남미, 유라시아, 중동 이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를 하실지 아직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고 당장에 이제 하고 계실 수도 있고 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정말 기나긴 그런 올해의 공모 그러니까 2025년 사업을 위한 공모가 저번 주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직 결과는 집계 중인데요.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전략형, 성장형,
진입형의 모든 면접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공모 일정을 알려드릴 텐데 내년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거를 조금 참고하셔서 아 내년에도 약간 비슷한 식으로 운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올해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경에 공모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이때 올해 공모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 조금 이를 수도 있고 이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모 설명회가 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참석을 해주시면은 어떤 식으로 올해는 공모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성장형을 5억에서 7억으로 증액한다든지 저희 컨소시엄을 하면은 9대1로 분담금 비율을 완화해준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전부 공모 설명에서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내년도 공모 설명회에 참석을 해주시면 그런 정보들을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접수는 저희가 보통 2달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설명회로부터 약 2달 동안 제안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를 약 2~3달 정도 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도움을 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형성하고 또 지원하고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저희 시민사회 협력 사업팀에서도 또 컨설팅 같은 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했고요. 제한 가능 사업수 같은 것도 보면 진입형을 최대 2건으로 제한을 하실 수 있으시고 기존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진입성장 통합 최대 3건 그리고 만약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 하면 제한 없이 뭐 10건이든 100건이든 넣을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안서 쓰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거를 꽉 채워서 제안하시는 기관은 사실 잘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하면 네, 3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사전 심사라고 해서 스크리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안을 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확인해야 될 자료들도 많고 이 사업이 2년간, 3년간 제대로 수행될지를 판단하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적확하게 제시를 하셨는지를 먼저 스크리닝 절차를 거치고요. 그래서 스크리닝에 통과를 하시면 서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의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면접 심사에서는 이제 또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해 예산이 허락하는 만큼 이렇게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5년 사업이죠. 그래서 2024년 올해의 공모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모 제안서 접수를 시작했고 저번 주에 면접 심사가 끝났고요. 11월이 되면 이제 사업 선정 절차가 끝나고 이제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12월에 사업 실행 계획 수립 협의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NGO의 특성과 그런 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코이카 사업에 맞게 아니면은 조금 더 성과를 잘 드러낼 수 있게,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사업 제안서를 함께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약정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교부 드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바로 사업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다 사실 저희 코이카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국민 참여 일자리라는 것이 있고 기관 공모 탭이 있습니다. 저희 인큐베이팅에 대한 뭐 공모 관련 그런 내용들도 여기 기관 공모 탭에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관 공모 탭을 잘 확인하시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공모에 들어가시면 시민사회 협력이라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뭐 아카데미 파트너 대상, 그리고 또 새로 하는 뭐 다른 그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저희 공모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설명은 좀 길고 좀 어렵고 뭐 재미없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해주시면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한꺼번에 Q&A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없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의 행복, 더 좋은 내일을 바라며 지속 가능한 국제 개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장애물에 부딪히곤 하죠. 현지와의 문화 차이, 다양한 소통의 문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들, 잦은 인력 변화와 예산 부족 문제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변화를 이어가고 싶지만 경험이 부족해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문제를 극복할 힘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며 현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간. KCOC가 주관하는 코이카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동행합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조직의 역량 진단과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단체들은 조직 역량 진단 도구로 조직을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의 우선순위를 정해 역량 강화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 맞춤 교육과 컨설팅, 현지 조사 등의 지원을 통해 조직의 힘을 키워나가죠. 참여단체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함께 NGO 스스로 성장하며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 나갈 때 현장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코이카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이제부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25년 사업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파트너십 지원부의 박현정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여하신 후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지원되는지를 좀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마치 내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2025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코이카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꼭 하는 이유가 어쨌든 코이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으로 진입하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인큐베이팅을 한다고 해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진입하실 수 있는 거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협력 사업의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한 파트너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경험들이 있는 파트너들이 이제 코이카와 협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파트너를 발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통합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2년에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요. 이때 프로그램은 정말 현지 조사를 지원하는 게 핵심, 그게 가장 큰 축으로 있고 그걸 진행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약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꽤 오랜 기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프로그램의 이름 자체가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으로 통합이 되면서 변화가 되면서 이 대상이 시민사회 파트너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를 대상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2024년 올해까지 214개 기관이 참여를 하셨고 6회 현지 조사를 실시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확대되다 보니까 2019년에는 사회적 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까지 3개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3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갔는데요. 아까
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분야 보셨지만 4개로 지금 약간 통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프로그램을 조직 역량 강화 중심으로 좀 변화를 줬습니다. 네, 뭐 기대하는 점들은 뭐 여러분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진입하는 것, 그것을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직 전반에 대한 좀 역량 강화를 같이 도와드리면서 저희 참여해주시는 기관들을 보면 단체가 보유한 전문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장애 전문 기관이라든지 국내에서 사회복지를 굉장히 오래 하셔서 현장에서의,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경험은 없으시지만 국내에서 주민조직 개발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해보신 그런 기관들도 있고 또 뭐 청년과의 사업들을 굉장히 잘하는 기관들도 있고 이렇게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어떻게 국제개발 협력에 좀 녹아나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저희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 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좀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가 증진되기를 또 기대하고 이게 사실 달라진 게 3년 전에 달라진 거랑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달라진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현지조사 중심의 프로그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다면 사업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럼 그 사업을 너무 잘하고 싶은 그 사업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좋은 사업을 위해 건강한 조직도 함께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많은 사업들이 발굴돼서 어제 뭐 초대한 기관들도 있지만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발굴한 사업을 최장 10년간 수행하신 기관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었어요. 잘 사업화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뭐 인력의 이동이라든지 정말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드는 예인데 좋은 예는 아닌데 이 기관도 4년도 사업, 3년 사업을 하시고 이제 지속 사업에 페이퍼를 내셨고 선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조직 내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네,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자부담 마련은 어렵다. 이 사업 제안서를 네가 썼으니 네가 자부담을 마련하라. 이런 어떤 총수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업만 잘 기획하면 되는 것이냐. 와, 조직 내에서 이것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같은 페이지 안에 있느냐. 되게 다른 얘기가. 이게 정말 극단적인 예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신 분의 어떤 절망, 좌절,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의 이제 현실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챙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변화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처한 현황이 너무너무 다를 텐데 100개 기관이면 100개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그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냐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따라오면 통과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 간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도록 조직 역량 진단을 하고요. 이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 스스로 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 강화 전략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다만 정말 100가지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그 100가지를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폭넓게 준비를 해두고 이 정도는 필수로 하시고요. 이 정도는 선택으로 있습니다. 기관의 선택으로 지금 하시면 됩니다라고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자체적인 계획들을 만약에 세워서 수립을 해서 제출해 주신다면 그때도 이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다 기록해서 나중에 한 권의 어떤 책은 아니지, 인쇄본은 아니지만 저희가 폴더링을 해서 드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엔조가 인력 이동이 좀 많은 것이 또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분명히 우리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많은 시도를 했는데 남아있는 기록이 없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결국 관리해드리고 단지 하나의 인쇄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기관과 저희가 소통하는 기관만의 홈페이지를 하나 드려요. 그 홈페이지에 그 모든 과정, 교육받으신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보고서도 쓰시고 제안서도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20개 기관이 참여하시면 20개의 홈페이지가 생성이 되고 하나의 메인 홈페이지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21개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관이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소통의 좀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가 24년, 그러니까 올해 11월과 12월에 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성과 공유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하시는 실질적으로 시간은 한 8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정말 촘촘하게 일정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일정이 될 수 없었나에 대한 이제 얘기도 뒤에 저희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참여단체 선정하고요. 저희 서면 대면 심사 다 하고요. 이 대면 심사나 서면 심사를 포이카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공모랑 동일하게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 참여하시는 것 자체도 기관에게는 하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번거롭더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역량 진단은 최소 3회의 워크숍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먼저 하시고요. 그 자가 진단에 또 전문가가 방문해서 또 이제 같이 컨설팅을 해주시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요. 전략 수립하시면 그 이후에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활동, 현지 조사까지 지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뒤에 순차대로 그러면 11월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 당연히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하셔야겠다. 누가 대상이 되느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하는 기관은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이카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예시로 지금 몇 개 박스 안에 넣어놨지만 이거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로 많이 하시는 곳들이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사육지법인, 공익법인 이런 형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고요. 더 많습니다. 주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저희가 굳이 뭐 바로 쳐놓고 넣어놓은 것이 이제 해외에 본부를 둔 민간단, 그러니까 INGO죠. 근데 어쨌든 INGO도 국내에서 활동하시려면 법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부처에 등록되신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포이카 아까 전혜란 대리님이 홈페이지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공모 안내서에 포이카 민간협력 사업 규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단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재 조치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들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이 너무 많고 또 시간이 작은데 어떤 기초교육부터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들은 온라인으로 저희 구성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공모하실 때 최소한 단체에서 1인 이상은 이 온라인 교육을 또 수료를 하시고 그 수료증을 공모 서류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같이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즘에 추세가 비영리 사단법인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100명의 이제 회원과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띈 비영리 사단법인이, 그러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고 싶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신 선택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같이 포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은 건 지금 임의단체다.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가 공모 이제 서류 제출 기간이 있는데 그거 마감될 때까지만 등록이 완료되면은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인큐베이팅 저희 참가했던 단체들, 포이카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참여 제한을 전년도 결산 기준 회사업비 50억 이상인 단체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억 미만인 단체들도 사실 포이카 사업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이카 사업을 진행 중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규모의 기관까지 포괄하고 있고요. 다만 해외 사업비 기준은 50억이 넘는 기관은 사실 손에 꼽습니다. 15개에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국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대형 기관까지 저희가 이제 포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이거는 고치질 않았는데 대학 및 연구기관은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참여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운영 용역이 2년 단위여가지고 올해가 이제 2회차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참여하신 기관들은 이제 같은 기간 내이기 때문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아마 참여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사전 교육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필수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다만 뭐 조직원이 전부 다 하셔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한 분만 하시고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사실 이게 뭐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라기보다는 유튜브 상에 공개되어 있는 뭐 코이카든 아니면 NGO에서 만든 자료들, 그런 이제 영상 자료들 중에 조금 수월하겠다 싶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가지고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좀 취합한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선택 과정까지 한번 쭉 보시겠다면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필수만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하면 필수만 보셔도 됩니다. 이 5시간은 선택까지 모두 다 하셨을 때 그렇고요. 필수만 하시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미 1시에 캐시우시 홈페이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페이크죠. 여러분 1시 반에 오라고 저희 이제 1시에 딱 올려놓는 차에 계실 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출 서류는 이렇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요. 많은 이유가 저희의 이제 참가 계획서가, 아마 이제 계획서 양식을 열어보시면 뭘 쓰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인큐베이팅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묻기에도 애매하고, 조직의 현황은 단체 현황서에 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직의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출하실 수 있는 서류들이 15종이 있습니다. 양식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계획서, 단체 현황서, 프로그램 참여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같은 경우는 양식을 사용해 주시고요. 예결산서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자체 양식으로 충분히 되고요. 온라인 사전 교육 이수증은 저희가 발급을 하는 게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법인 보유번호증 4번, 정관, 조직도, 이사회 명단, 대표자 양력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주시면 통합적으로 심사가 됩니다. 사실 정관을 심사 자료에 넣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도 넣는 이유는 인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정관에 해외 사업이 명기 안 된 기관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해외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되시는 거에 자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사업 되시고 송금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것이 탈락이 아니라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을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자료들을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양식 배포 말씀드린 대로 이미 되었고요. 캐시우시 홈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도 인큐베이팅 탭이 있습니다. 그 인큐베이팅 탭 클릭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과거 뭐 이제 공지들이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서류 직접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해주시고요. 우편 제출 불용합니다. 네, 그리고 22일 금요일 낮 12시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화가 옵니다. 3시부터. 저 이미 제출이 마감이 되었는데 저 지금 작성하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양해를 해드리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낮 12시까지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메일 접수 저희 부서 계정이거든요. pnd@ngokcoc.or.kr로 이메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이메일이기 때문에 뭐 스팸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발송하셨는데 정말 저희도 못 받았는데 발송은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일 저희가 2시까지는 서류가 뭐 충분하든 아니면 부족한 서류가 있든 상관없이 일단 서류를 받았습니다라는 회신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내 메일함에 2시까지 그 회신이 없다라고 하면 전화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 제출로 하되 오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날 2시까지는 반드시 회신을 드립니다. 이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사는 저희가 12월에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대면 심사고요. 서류 심사를 해서 대면 심사가 확정이 되시면 12월 12일 목요일에서 13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보통 서류 심사에서 대면 심사로 가실 때 탈락 기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경험을 드리는 것도 저희는 역량 강화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서류의 결격이 있는 경우도 좀 스크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면 심사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뭐 줌으로 참여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심사 항목은 저희 사업 안내서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5개 항목으로 나눠서 3분 정도, 4분, 5분의 심사위원이 저희 내부를 잠깐 빼고 외부위원 3분, 내부위원 2분 이렇게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13일에 면접을 보셨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제 16일에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16일에 이메일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요. 또 말도 안 되게 바로 조직 역량 진단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루라도 틀어지면 쭉쭉쭉 밀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붙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참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일정을 빼두셔야 돼요. 그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역량 진단을 바로 합니다. 근데 이 진단이 자가 진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진단 도구 드리고 해보십시오 하면 이게 또 분위기가 그래도 안 됩니다. 집중도 안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모이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우리가 이 진단을 왜 하는지 조금 열린 마음이 되셔서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리더십 대상으로 12월 18일, 16일 월요일에 발표하고 수요일에 리더십 대상 워크숍을 합니다. 거의 한 반나절 정도 공기거든요. 그리고 19일에 실무자. 한 분 아니라 많이 오셔도 되거든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때는 저희가 2세션으로 나누는데요.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시는 그 사업 실무자랑 그다음에 사업 실무자는 사실 잘 경영 회계 쪽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경영 회계 쪽에서 오실 수 있다. 또는 외국, 재무 이런 쪽에서 오실 수 있다면 또 부서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세션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요. 보통 경영 파트에 계신 실무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시면 경영 파트 실무자분들은 내가 국제개발협력 NGO에서 일하고 있지만 다른 NGO의 실무자를 만나는 경험이 좀 드물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경영 파트만의 고충을 막 서로 나누시면서 사는 애들 그래서 이런 얘기 막 하시면서 또 이제 진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일 날은 모든 기관이 참여하시진 않아도 되지만 현지에 지부에서 참여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회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방문을 합니다. 사업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 1회, 조직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1회, 각 2회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인 조직 역량 진단 보고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진단 보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관과 KCOC만 우레지 코이카도 공개되고요.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과 저희만 만든다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접근 제한이 있고 올려지게 진단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KCOC에서 사실 조직 역량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툴이고요. 간단하게 5개의 항목에 5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진단을 하시다 보면 되게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결격 사유나 아니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이 부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역량을 강화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제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오각형 그래프 보시면 이 그래프가 되게 여러 개잖아요. 선이 이 기관은 한 5분이 이제 진단에 참여해 주신 거죠. 이 5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진단을 하면 리더분들의 진단이 그 그래프가 제일 커요. 그냥 내가 만들었고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나는 방향도 알고 비전도 알고 미션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갓 입사한 직원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틀려서일까는 아니잖아요. 모를 수도 있고 아직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들을 조금 보는 형태의 진단입니다. 이렇게 진단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 나면은 계획 및 전략을 수립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식을 드리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전략이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의 영역 중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셔서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의 그 계획에는 사업 분야의 역량 강화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들어있겠죠. 왜? 여러분은 현지 조사를 가셔서 사업 발굴을 하실 거니까. 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또 어떤 항목들, 5개 항목 중에 어떤 것을 조금 집중하실지를 구상하시는 활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직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실 때 미리 저희의 일정을 다 드려요. 교육은 이때 합니다. 누가 합니다. 컨설턴트는 누가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는 뭐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드리면 그걸 보시고 우리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사람 만나봐야겠다. 이 교육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나는 또 이것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는 없는데 이것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수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과정입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기획해서 제공하는 거고요. 선택적 참여도 하실 수 있고 필수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의 수요에 따라서 신규 기획하고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교육은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고요. 월 1회에서 2회. 매주 2, 4주차 목요일이나 금요일 가능하면 이 시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강사님이 곧 죽어도 이 시간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면 이 시간으로 빼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필수 교육이 있습니다. 필수는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사를 가신다든지 사업을 기획하신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컨설팅은 3월부터 7월까지 국내외 전문가 연계해서 저희가 단체로도 할 수 있고 그룹별로도 할 수 있는데요. 단체는 기관이 계획하시는 거고요. 그룹은 저희가 이제 단체를 다 선정하고 나면 네팔에서 사업 계획하시는 데가 한 3군데나 되네? 이 3군데는 네팔에 대해서는 같이 해보실 수 있겠다. 아니면 식수위생을 하시는 기관이 4군데나 되네? 이러면 식수위생을 같이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여단체 간 실무자분들이 네트워크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요. 저희 네트워크 활동 외부랑도 하실 수 있지만 교육 중에 컨설팅 중에 여러분들 기관 내에서 팀빌딩 하실 수 있도록 팀빌딩 업축도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관심 있으신 현지조사 지원금 지원해 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큐베이팅 참여했는데 현지조사 우리 못 갈 수도 있나요? 제안서가 탈락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직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실 때 현지조사 계획서도 함께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지조사는 이렇게 해서 사업 발굴을 할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역량 강화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 프로그램에서는 조사 계획서를 심사를 해서 실제로 조사를 못 가시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긴 하지만 못 가시는 기관들도 있었다면 지금은 탈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직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외부인에게 그거 자체가 좀 엄청난 결단이기 때문에 경영 자료부터 해서 많이 이제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결단을 내린 조직에게 계획서가 좀 부실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는 다 가실 수 있는데요. 대신 저희가 계획서를 평가는 합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 일정 점수 미만이 되시면 그것을 보완하실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보완하는 기간이 걸리겠죠. 다른 단체는 그 기준 점수를 넘은 단체, 80점을 넘은 단체는 빠르게 이제 현지조사 지원금 지급에 대한 약정 체결을 하고 쭉쭉쭉 가신다면 우리는 조금 더 늦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지역조사 지원금은 번역별로 다른데요. 1,550만 원에서 2,55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안내서에 보시면 번역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설명 드릴게요. 교육은 매월 1위에 실행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해외 사업과 관련된 거, PCM, 프로젝트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PDM 작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PCM, 조사 방법, 기획 이렇게 세 꼭지가 있고요. 현장에서 수행되는 것만큼 그리고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현지조사 때 안전관리 교육이 저희 좀 필수적입니다. 안전, 그리고 현지조사를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비영리 책무성, 인사노무 관련된 교육, 재무회계, 모금 관련된 교육, 그리고 어제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제 코이카가 우리에게 이제 도너로서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이제 파트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외부의 다른 공모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공모의 주체들을 저희가 모셔서 하루에 쫙쫙쫙쫙쫙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그때는 이제 코이카도 포함이 되고 좀 더 이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팀빌딩 워크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해 드리고요. 컨설팅은 요 분야는 이렇게 있습니다. 인적 자원, 경영, 리더십, 조직 문화, 재정 확보 전략, 그다음에 분야별 농업, 보건, 교육,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부의 안전관리 지침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컨설팅 해드리고요. 사업 관리, 그리고 지부 설립도 있어요. 아직 지부 설립이 안 되신 기관들도 있거든요. 또는 현지 파트너를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없어서 현지 파트너를 믿음직한 파트너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먼저 벌었던 선배들의 노하우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파트너를 찾아보니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되더라. 또는 이런 어려움이 나는 있었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도 연계해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거를 기획했을 때 이 수요가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인기 컨설턴트가 되셨죠. 그 현지 파트너 발굴을 담당하시는 컨설턴트께서. 왜냐면 이 기관이 지구를 세우지 않고 파트너를 하고 MOU만 맺어서 하는 것이 사업 방식이거든요. 지부를 절대 설립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노하우가 좀 있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하신 현지조사 말씀드릴게요. 현지조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조사 지원 대상 모두 되십니다. 그리고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단체 매칭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 자부담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예산 수립이나 예산 수행이 좀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조직에 자금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이 자금으로는 한 2~3명밖에 못할 것 같은데 우리는 한 5명 가고 싶어 이러면 2분 정도의 비용을 뭐 이렇게 자부담을 하시긴 하는데 그것이 뭐 예산서에 들어간다거나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섞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 기간은 4월에서 5월 60일인데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4월 초에서 뭐 5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코이파 사업 공모 설명에 그러니까 저희가 앞단에 최대한 필수적인 교육들을 하고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가 이때거든요. 근데 또 더 놓칠 수 없는 이유가 공모 설명이 5월 중순에서 말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코이카 공모 설명회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그 기간에는 코이카 현지 사무소에서 찾아오는 NGO들의 사업에 대한 어떤 제언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사무소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여쭤볼 수 있는데 또 조언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좀 불가능해져서 더 늦추기는 어렵고 또 이거보다 늦어지면 그 당해의 공모를 준비하시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서 요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진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조사 대상 및 국가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 보고서도 동일하게 제출하시고요. 정상 보고서도 제출하시고요. 그 정상 보고서를 회계법인에서 검토받는 과정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십니다. 이게 본 사업을 하시기 전에 예산을 쓰는 과정을 한 번 더 경험하시고 사전 연습하실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예산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인정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막 불인정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셔야 합니다에 대한 교육도 있고 설명도 해드리고 해요. 다만 이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한 번 경험하는 게 금방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 자금이라는 작은 규모의 금액으로 한번 그 과정을 전부 다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단체 요거는 마무리 진단인데요. 이제 다 이 과정을 모두 하고 나시면 저희가 조직 영향 진단 참여하셨던 거랑 똑같이 다시 또 해요. 가능한 그 동일한 인원이 해주시면 좋지만 기관의 사정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그 변화를 좀 확인을 합니다. 요거 실제 사례고요. 기관명은 뭐 저희가 밝히지 않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 그래프가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게 마무리 진단에서는 되게 수렴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크냐 작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막 비판적으로 아니 여긴 더 해야 돼. 이건 아직 부족해. 이런 분도 있고 네가 최고지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성향에 좀 기반하거든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했을 때 응답자들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건 어쨌든 방향성이나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마무리 진단도 합니다. 그런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 공유에도 참여단체와 함께 이제 하게 되고요. 단체별 활동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1년의 과정입니다. 전체로 다시 보시면 시간 순으로 사업 설명회 온라인 교육 하시고 단체 공모 서류 접수하시고 서류 이제 저희가 심사하고 대면 심사까지 하고 바로 조직 역량 진단 하시고 그다음에 전략 수립 하십니다. 다만 조직 역량 진단은 워크숍으로 3회 저 전문가가 방문하는 거 2회 그래서 거의 한 저희랑 5번은 만나시게 돼요. 그렇게 만나시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진단 보고서가 나오고요.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 안내서에 FAQ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을 모아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더 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대비
달라진 것을 말씀드렸고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냐? 시민사회 파트너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냐? 결격 사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참여한 단체들은 안 되고 50억 이상, 해외 사업비 기준입니다. 50억 이상의 기관은 안 되고 제대 사유가 있는 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느냐? 대학과 연구기관은 아카데미 인큐베이팅으로 가시는 거고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 아니면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참여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참여 기간만 아니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체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건 콜가 공모사업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좀 잘 다듬고 발굴해서 공모사업으로 진입하시려는 것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참여단체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성실히 참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이게 굉장히 이제 진행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면 사실은 다른 단체의 기회를 뺏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도 탈락한 기관은 거의 없고요. 네, 어쨌든 마무리까지 해주시려고 애를 써주셨는데 기관의 조직 운영에 문제가 일반적으로 생겨서 정말 마지막에 힘들게 실무자 한 분이 마무리한 케이스는 있으세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저희 프로세스를 잘 따라와 주시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여단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참여단체로 선정되면 이제 민간협력 사업 연계가 보장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는 게 12사협력 프로그램 앞단에 이제 인큐베이팅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하시는 오해가 연계된다. 두 번째 하는 오해가 인큐베이팅을 안 하면 12사협력 프로그램 못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계는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공모의 자율 경쟁에 바다로 뛰어드시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인큐베이팅을 안 해도 12사협력 프로그램 하실 수 있거든요. 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 역량 진단 시 최소 참여 인원. 이게 최대는 사실 저희가 두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중소규모다 보니까 조사 10명을 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최대 많아도 9명. 근데 최소는 2분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면 저희 진단의 의미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차이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1인 기업인데 어제 나온 박재현 대표님 혼자 신문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그 상근, 예를 들면 급여를 받는 직원은 한 분일 수 있지만 그 자원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조직에 좀 중심적으로 참여하시는 협력자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또는 나 급여는 받지 않지만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조직의 그 성장을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참여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래도 한 4-5분이 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요. 한 3분 정도라도 또 괜찮을 수 있는데 한 분, 2분이 하실 때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2분이 되면은 사실 익명성이라는 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니까 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2분도 괜찮다. 무슨 얘기인지 서로 다 아실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시고도 하실 수는 있고요. 조직 역량 진단 결과에서 역량 강화 방안이 제시되나요? 저희가 완벽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제언은 합니다. 해주시도 하고요. 전문가분들도 해주십니다. 포트폴리오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 기록을 좀 담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지 조사 지원금 외에 단체 자금으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으실 필요 없고요. 구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지 조사 얘기가 나와서 2달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2달 동안 그 자금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2번 가셔도 되고요. 3번 가셔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금액으로. 근데 그건 자유롭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은 우리는 그냥 진짜 한 달 동안 진득히 그냥 거기 있을래. 사실 그럼 그 돈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체 자금 더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기도 하시고요. 한 분이 가거나 2분이 가는 경우도 있고 자비량으로 또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시되 대신 예산이 섞이면 안 돼요.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시는데 저희 카드로 결제해서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업비 카드로 결제해서. 또는 같이 가기 때문에 사업비 카드를 잊어버리시고 그 기관 카드로 해버리신 거. 저희가 안 됩니다. 다시 다 사업비 카드로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카 사업을 수행하실 때 회계 지침들을 따를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 이 정도 드는데 먼저 자주 묻는 질문들 확인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신청 받을 때 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커버를 해보면
신청 자격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법이 가능합니다. 대학 아카데미로 가십시오. 사회학교 가능합니다. 신청자기 2 볼게요.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몇 번의 제한을 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참여하신 기관은 제한이 됩니다.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한 번 하셨으니까 다른 기관에게 올해는 좀 양보해 주시는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업을 조직의 일부 팀에서만 진행하는 게 참여 가능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다 그렇죠. 굿네이버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부 국제사업 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데요. 조직이 저희는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또 국제개발협력 사업만 주로 하시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비전 자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관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막 전체가 다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팀만 참여하시더라도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조직 영향 진단할 때 경영부서 그리고 리더십은 참여하실 수 있게 설득해 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십이라고 해서 대표님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분, 본부장님이시라든지 아니면 그 이사님이시라 상임 이사님이시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체 선발을 볼게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업의 요약본 혹은 제안서 공유가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선정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다른 단체 것을 보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공해드리진 않겠고요. 이게 또 이제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 기관에 좀 왜냐면 저희가 기관에 좀 내밀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혹시 그게 아니라 인큐베이팅에서 시민사회협력으로 갔을 때 그 제안서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후이카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모집 시기 지금 말씀드렸죠. 네.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은 마음, 열심, 우리 기관 내 동의, 네.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 네, 말씀드린 대로 사업 안내서에 있고요. 해당 국가 사업 경험이나 지부가 꼭 필요한가? 지부는 지금 만드실 수도 있고 파트너를 찾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지부가 있으시면 저희가 그러면 지부도 같이 뭐 온라인 진단도 하시고 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조건이 되거나 지부가 없다고 해서 탈락되지는 않고요. 사업 시행하실 때는 그게 있어야죠. 지부가 있든 파트너가 있든.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현지조사 중요성은 궁금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하시면 느끼시겠지만 호이파 사업 제안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들어가야 될 데이터들이 많아요. 이거를 현장에 그냥 던져서 이거 채워주세요라고 하시기에도 어려울 거예요. 그 조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디테일한 조사 없이 다른 기관의 사업 제안서를 내가 점수로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한 긍정 에너지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조사 중요하고요. 지역조사 필수로 지원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평가 과정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안돈에서 2개 국가 하시는 거 저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3개 국가에서 해주시고요. 예산 자체 규모도 2개를 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면서 국내 인원 없이 해외 지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모든 규정을 다 따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지가 중요하죠. 만약에 현지의 인력이 한국인 인력이 이걸 다 하실 수 있는 인력이 있고 이분들이 조사를 하신다면 사실 이분들이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데 필수적으로 좀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조사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동하는 경비는 아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고려해 주시면 좋고요. 현지 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서 5월 그때가 약정 기간이고요. 약정 기간 내에는 언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정 되자마자 바로 출발하셔도 약정이 끝날 때쯤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지 조사를 가시려면 항공권을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약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공권을 구매를 하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권은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절차를 다 밟습니다. 왜냐하면 호이카에서도 뭔가 그런 걸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게 너무 번거로워라고 싶으실 정도로 똑같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다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2개 보는데요. 인큐베이팅에 참여하는 모두가 사전교육에 참여해요. 사전교육은 온라인이죠. 한 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영역 강화 활동은 모두 필수 아닙니다. 모두 필수 아니고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은 대면 온라인 병행됩니다. 예를 들면 막혀있군요. 네. 노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되기도 하고요. 기본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고 컨설팅을 하시면서 노무사님 만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구분해서 이제 사업 안내서에 나와 있고요. 굉장히 여기가 누군가 한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던져주셨더라고요. 인큐베이팅 사업의 최종 KPI는 수치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업화를 성공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9개월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간마다 걸리는 시간이 달라서 물론 저희가 체크는 합니다. 코이카 사업에 진입에 성공하신 기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성공하신 기간, 바보의 나눔 성공하신 기간 다 체크는 하지만 그것을 그리고 어떤 목표 중에 하나로 잡고는 있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달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업 발굴을 잘 수행하셔서 불인정 없이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셔서 어딘가에 제안서를 제출하실 수 있을 만큼이 된 것 그리고 또 조직 역량 진단에서 그 구성원의 인식 차이가 표준 편차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그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그 조직 역량 진단의 그 평균값이 증가하는 것. 자가 진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두고 있고요. 결과물 이것까지 같이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고 ESG 관점에서 설명부터 이거 질문해 주시면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깊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이카에 주신 게 있는데 코이카 사업을 수행해 본 적이 없는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하시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관부터 송금까지, 환율 처리까지, 환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계산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환율까지 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연계는 가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진입형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만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셨을 때 서류에서 3점 가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인큐베이팅 했는데 가점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근 3년에 조사하신 것까지는 유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10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3점을 더 받으실 수 있는. 어쨌든 3점을 드리고요. 다만 서류를 통과하시고 대면으로 가셨을 때는 동일합니다. 그냥 그때는 같은 선상에서 동일을 하시는 거고요. 비중과 사례는 어제 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단년도로 바로 연계하는 저희가 이제 그 트랙이 있었을 때는 거의 이제 40%에서 30% 이렇게 가셨는데, 이 정도 가셨는데, 지금은 그런 트랙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 한 20개 기간 하면은 코이카로 바로 진입하시는 경우는 한 3개? 최대? 바로 그 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기관들도 있고, 이러면 조금 더 누적될 수 있고, 또 뭐, 다른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체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을 가셔야 되는 거라서 그렇지만 의지가 있어서 이제 여기 오셔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제가 많이 초과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질문에 미리 주신 질문들을 답변 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 하실 분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굉장히 빨라가지고 따라오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사업 설명, 그러니까 사업 안내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다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안내서에 다 있습니다. 날짜부터 방식까지 그리고 FAQ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부서로 메일도 괜찮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좀 많은 기관을, 좋은 기관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